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싸우는 나라는 지금 무진장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거의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적은 현재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주 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소규모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하고도 무역 문제 때문에 티각티각 하고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지는 않지만 작게는 한국도 물론 미국이랑 싸우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거의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좀 싸운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상대하는 나라들 중에 돈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거지예요. 러시아도 거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아직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한국, 북한 퍼주느라 정신없죠. 아프리카가 돈 줄 거예요? 남미가 줄 거예요? 없어요. 누가 비트코인을 현금화 시키는데 시드머니를 제공하고 엔진을 돌리게, 원래 사업을 하려면 큰 목돈이 탁 들어가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엔진을 돌려야 된다고. 누가 그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티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거래할 때 바티칸이 움직인다고 했었죠? 또 다시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중국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실패했다고. 왜? 미국이 중국 경제를 지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중국은 더 이상 자체 화폐를 이용해갖고 지금 바티칸이랑 거래해서 비트코인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 지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바티칸이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증거로서 첫 번째가 김정은이 프란체스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답니다. 아니,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는 나라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왜 프란체스카 교황을 이렇게 환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이 분위기에서 왜 프란체스코 교황을 북한에다가, 그것도 또 문재인 정권이 보내려고 하냐예요. 전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딱 느꼈던 게 뭐냐? 돈 세탁이에요. 돈 세탁하려고 하는구나.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섰구나.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에서 18일 교황청 공식 방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어머, 문재인, 김정은, 프란체스코 교황 셋이 만나려고 그러네?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평화를 복음하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데 뭔 놈의 평화입니까? 돈 세탁이에요. 자,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해 나갈게요.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력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의 교황이면서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 예수회. 놀랍죠. 정의구현사재단 떠오르는 게 있죠. 정의구현사재단 또 떠오르는 게 뭐죠? 세월호. 세월호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프란체스코 교황.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시절 베르고글리오는 군사정권에 저항한 예수의 사제 시절에 체포와 납치를 목적으로 어쩌저쩌 해서 막 써있는데, 이게 뭐냐? 프란체스코 교황 생기긴 잘생겼어요. 그쵸? 근데 저 사람 공작원이었습니다. 스파이 됐던 사람이에요. 쌍판대기만 멋있으면 뭐해?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 죽이고 공작 활동하는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뭘 했느냐?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 베르고글리오는, 이가 프란체스코 교황, 아르헨티나의 동방 카톨릭 교회를 방문하여 그를 고유의 전례에 참석하였다. 스비아토슬라프 세브추크, 힘들어. 세주교의 말에 따르면 베르고글리오는 동방 카톨릭 교회의 전례와 영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방 카톨릭 신자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이 사람 친러파예요. 친러파. 그래서 옛날 때 남미의 빨갱이 공산주의 운동할 때 많이 연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이 된 거예요. 사실 카톨릭 정도 되면은 반공주의가 있어야 돼요. 왜? 카톨릭은 종교고 공산주의는 종교를 거부하는 집단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많이 죽였죠.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카톨릭의 최고의 핵심, 그 수뇌부가 할 수 있는 바티칸은 당연히 반공주의자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핵심부는. 근데 이게 웬걸? 이게 공산주의자가 교황이 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있죠? 세월호. 이때도 이렇게 프란체스코 교황이 친히 왔었죠. 그리고 교황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황이 아닌 시절에도 동방정교와 친분이 있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황이 되고 나서 러시아 정교회랑 친분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메커니즘 못 읽을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 바티칸 카톨릭이 돈을 어떻게 번다 생각하십니까? 수입. 돈이 있어야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수입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남미,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서 플랜테이션 농업해요.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뭘 합니까?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거는 뭐 카카오, 고무 이런 거예요. 맞아요. 플러스 알파 뭔지 아십니까? 마약. 이거 재배한다고. 마약 재배를 해서 거래하는데 마약 재배를 거래할 때 화폐는 뭐로 씁니까? 비트코인. 교황청과 마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갓파더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대부? 대부 영화 잘 보시면은 항상 이탈리아 마피아 옆에는 추기경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데 모르겠네. 한번 잘 보세요. 그 고증이 잘 된 영화거든요. 종교단체가 신성한 단체인데 어떻게 더러운 돈을 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거래하고 하는 실질적인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게 이탈리아 마피아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그 짓을 했었죠. 그래서 카톨릭과 마피아와 마약 거래는 한 팀으로 움직이나. 물론 거기 이제 마약 거래까지 다 들어가요. 다 한 팀으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동방정교회는 어떤 종교일까 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원이 필요해요. 돈. 뭐든지 돈을 추적하면 다 보여요. 동방정교회 돈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올리갈리, 푸틴, 디지 세력들, 그 엘리트 집안과의 결탁으로 의해서 돈이 움직입니다. 러시아 내 자원, 금융, 그 다음 보드카 등등 각종 사업 이권 관계에는 동방정교회가 닦여 있어요. 똑같아요.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종교라는 이름을 포장한 범죄 집단이에요. 사실은. 이 둘이 만났어. 야, 이거 시너지 효과 크겠네. 비즈니스에. 응? 이런 만남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러시아랑 협상을 해서 친해지는 건 매우 쉽습니다. 왜? 프란체스코 교황 자체가 친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러시아의 시드머니를 제공하고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중국 경제를 박살낸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돈 세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르헨티나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물론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등등의 나라에서 죄다 경제위기가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남미 마약 카르텔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 연관됐다고 봐요. 아마 마사지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티칸이 현금을 굴릴 수 없게 만들어요. 돈이 딸리는 거죠. 돈이 딸려. 그래서 돈이 딸리니까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 즉 카톨릭이 팀워크를 이룬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 세탁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소로 한반도가 지금 쓰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코미테론. 자, 그럼 바티칸이 무엇을 했나를 보면 돼요. 첫 번째, 스위스도 봐야 됩니다. 스위스는 바티칸의 자금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요, 이미 옛날 때 2015년서부터 위안화 거래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안화를 스위스 프랑과 직거래를 만들면서 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건설은행이 스위스의 위안화 무역결제 지점도 개설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스위스 지폐는요 1,000프랑이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200 얼마인가 그래요.
지폐 한 장이. 우리나라가 뭐 10만 원권 현금 지폐 나오면 돈 세탁이 우려있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스위스 1,000프랑 자체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시세가 240만인가 50만인가 가까이 돼요. 그 돈 금액 자체가 한 장이. 그래서 원래 돈 세탁할 때 스위스 프랑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시간 7,000명 돌파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7,000, 어저께 아수라 방송보다 높아져야 될 텐데, 예? 저쪽에서 아수라 씨 지금 존나게 웃고 있는데 재수없습니다, 지금. 내가 먹방 때 존나 까야 돼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스위스 화폐는, 지폐는 원래 돈 세탁에 쓰여요. 근데 이 돈 세탁이 더 잘 되게 위에나랑 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앞뒤에 나오죠, 이렇게? 중국 위안화 스위스 프랑 직거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돈 세탁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지. 스위스랑 중국의 위안화 이렇게 프랑 직거래에서 그 코미션과 마진은 누가 먹을까 하는 거예요. 바티칸이 먹는 거니까. 이 작업을 미국이 막았으니 바티칸은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요. 상당 금액을 투자했을 텐데 이게 날아가게 생겼네. 그래서 러시아랑 한편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결국 푸틴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참에 미국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잡아서 쪼개먹는 게 나았을 텐데 그렇다고 카톨릭이랑 힘을 합친 거는 큰 실수라고 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려 하더니. 그래서 경제제재 받는 러시아 원유 무역 달러 대신에 가상화폐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러시아는 기축통화 달러를 벗어나서 가상화폐로 원유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원유 거래를 하고 이것이 스위스 프랑과 연결되고 이게 위에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 거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 북한도 들어가 있어. 북한도 해서 떡고물을 빼먹는 거예요. 따라서 가상화폐를 지금 미국이 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거는 미국의 기축 달러를 지키는 패권 경쟁이기도 하지만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성장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오죠. 화폐적으로는 중국, 스위스, 이렇게,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서도 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다 한 그림이죠? 하나의 그림이죠? 석유 거래, 가상화폐 거래,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같은 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선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한편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앞쪽에 보여줬던 감비아, 강경화 방문, 무기 거래 등등 이 얘기를 제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모든 불법 거래를 다 가상화폐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현대판 스위스 은행이 돼서는 안 된다. 스위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스위스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중국의 돈 세탁 거래 업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러시아가 이렇게 스베르방크가 스위스에다가 거래소를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자, 보세요. 북한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공작원들을 보내서 해킹을 한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 애들이 한국 거래소를 해킹하다든가 어떤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대북송을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러시아의 가즈프롬방크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스베르방크가 스위스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스위스가 위에나와 스위스 프랑을 직거래하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림이 나오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천천히 그리십시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는 이걸 그림을 그리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게 한 편이에요, 지금.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티칸 중국 주교 임명 합의 임박. 이게 임박이 아니죠. 이젠 한다고 했죠. 왜? 중국이 돈이 없거든. 저 때만 해도 중국이 간봤어요. 바티칸이랑 협상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중국이 돈이 딸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티칸조차도 지금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암호화폐 돈 세탁 한국이 막아라. 앞에 좀 잘렸는데 뭐냐? 미국이 한국에게 말하기를
북한 암호화폐 돈 세탁을 한국이 막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저기 나오죠. 또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 우리나라에 2번인가 3번 왔다 아까 그 여자. 아니 왜 미 재무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의 가상화폐 돈 세탁을 왜 한국이 막으라는 얘기 왜 해요? 한국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응? 동아일보 7일자 기사에 뭐가 나오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 달러로 가져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한국에서. 응? 그래서 이게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민감한 시점에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러시아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운다? 아, 이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본주의의 숙주가 되는 국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를 빨아먹고 살지. 근데 지금 숙주를 죽이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숙주를 죽일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지원하면 안 되죠. 돈을 벌려고 한다 하더라도. 응? 제가 공산주의자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알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 위험해요.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중국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사업체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사업체를 두고 한국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100% 친중파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데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업 따로 정치 따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불편해하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정치인 사업체는 무너지겠죠. 중국 공산당이 온갖 명분과 구실을 잡아서 뭐 세무 포탈이다, 부정비리다, 뭐 이런 명분을 걸어가고 결국은 그 회사를 무너뜨릴 거라고요. 그렇죠? 상식적이죠? 원래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하지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친중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한국 정치인, 연예인, 재계인, 뭐 교수, 엘리트 지식인층 이런 데다가 사업관계를 엮는 이유는 사업은 사업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분리가 아니라 경제를 이용해서 중국의 정치적 입김을 집어넣으려는 공작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까지 7개국가 외환 방파제 쌓은 한국. 한국이 지금 금융정책을 보면은 반미적입니다. 왜? 한국, 중국, 러시아, 스위스, 바티칸, 시리아, 이란 얘네들이 가상화폐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려 하거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왜? 이 자금을 통해서 테러 자금, 핵 개발 등등의 온갖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는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비트코인 돈 세탁 연대와 카톨릭 자금원. 이걸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색깔이 진할수록 카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카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마약 재배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단 유럽에는 없어요.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지만 마약 재배 안 해요. 대신 올리브를 재배하죠. 올리브 돈 됩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재배하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바티칸 교황청을 놓고 패권 싸움에 지고 저기 남미, 마약 재배하는 남미 출신 예수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남미 정권 자체가 좌파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티칸 자체가 반공주의자에서 친공주의자로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고. 친공주의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단순히 뭐 남미가 뭐 좌파 정권이니까 그렇다? 아니죠. 첫 번째, 프란체스코 교황의 행적을 봐야죠, 먼저. 젊은 시절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프란체스코 교황이 친러적이랬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추기경 때에도 동방정교회랑 교류를 했는데 바로 교황이 되자마자 바로 러시아 정교회랑 만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담을 남겨요. 평화, 화합을 위한 만남 이런 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비즈니스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상화폐 거래. 여기에 들어오죠. 이게 본방이지. 그래서 바티칸이 갖고 있는 마약 사업과 비트코인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러시아가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그 각종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 판매 거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석유 거래까지도 다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과 동방정교는 한 팀웍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다 성립된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 프란체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돈 세탁을 하는 거를 북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미국이 열받으면 북한 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꼬리 자르기거든. 러시아도 그렇고 바티칸도 그렇고 돈 세탁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돈 세탁을 러시아 안에서 하게 되면 미국의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돈 세탁할 때 어떻게 한다? 텍스 헤이븐, 조세 회피 지역으로 가듯이 돈 세탁하는 지역을 한반도로 옮기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남한까지도 거기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되게 위험해지는데? 되게 위험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융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돈 세탁 지역이니까. 세계 국제 범죄, 마약 카르텔에 돈 세탁 대행업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저러면 공격의 대상이 돼. 포인트가 된다고요. 응?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걸 잘 읽어야 돼,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결국 북한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이 가상화폐 잘못 건드리면요. 중국, 러시아, 바티칸한테 버림받게 될 겁니다. 왜? 걔네들은 이용만 하고 쓰다 버리면 되는 거거든. 남한이나 북한이나 저쪽 국제 코민테른 조직에 콘돔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섹스하고 콘돔 버리듯이 얘네들은 한번 쓰여지고 필요 없으면 버리다니까 파트너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우리나라가 최근 만났던 아프리카 외계 이런 것들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들어오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은 전부 북한과 무기 거래하는 나라들이고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는 얘네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돈 세탁을 하기 위해 온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사업하는 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왜? 중고 자동차 사업한다면서 엉뚱한 일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중고 자동차 수출할 때 섞어서 팔 수 있다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일단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북한으로 간다니까. 왜? 우리나라에 공단들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지금 경제 불황에 허덕이잖아요. 그런 애들 때 싼 값에 얼마 돈 지불하면 얼마든지 부품 만들어줄 수 있거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다 제공해줄 수 있다고.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스와프, 검정색은 비트코인. 이것들이 묘하게 겹칩니다. 묘하게 겹쳐.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결단.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금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초창기에는 중국을 조졌습니다. 앞으로는 러시아를 조질 것 같아요. 앞으로 러시아를 조질 것 같은데 중국을 어떻게 조지냐. 1대1로 파괴해요. 중국의 1대1로에서 가장 자금을 많이 투입했던 데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박살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아랍, 이란 전쟁. 시아파 무슬림과 수니파 이슬람 간의 전쟁. 이란 시아파와 친미적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여기서도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제지합니다. 왜 제지하느냐? 이란이 가상화폐 거래에서 굉장히 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왜냐? 러시아가 원유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하거든. 근데 러시아는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 따라서 이란의 석유를 이용해가지고, 왜냐면 이란 제재한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란은 유럽이라던가 한국, 일본, 중국에도 석유를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러시아 애들이
그 비트코인을 이란 원유 수입 판매와 결합을 시킨다면은 달러 기축 통화를 벗어난 독자적인 그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그러면 이란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이란을 제재하는 건 수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 그러니까 3주 전과 4주 전에 이란에 대해서 2번 강의했었어요. 왜? 미국이 앞으로 주요 관심을 갖게 되는 타겟 지역은 중동으로 가게 된다. 왜? 북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는 중동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이란. 그래서 미국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관련자를 제재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그 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거래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이 만났던 레바논 대통령이라든가 그 각종 인맥들. 우리나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만나면. 이미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블랙리스트까지는 안 올라가도 레드리스트까지는 올라가죠. 경고까지는. 그 다음에 미국 전문가들 폼페이오 방북 기대 못 미쳐 풍계리 사찰 합의 비핵화 진전으로 보기 어려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 왜냐? 미국이 지금 북한을 조질 인력과 장비와 돈이 있다면요. 지금 그 돈을 투입해야 될 장소는요. 중동이에요. 왜? 자금줄만 끊으면 되니까. 북한의 자금줄을 끊으면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무릎 꿇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실이 커요. 따라서 지금은 북폭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 남한에 친북 정권이 있는 한 북한을 폭격을 해갖고 김정은 정권을 뒤집는 것은 안 돼요. 하면.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왜? 남쪽에 친중 정권이 있는데 북한은 반미 정권이기도 하지만 반중 정권이거든요. 친중 인사였던 장성택이를 죽여버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50점은 돼요. 문재인은 빵점이지. 왜? 반미 친중이니까. 최소한 김정은은 반미 반중이니까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기상조예요. 아직은 안 돼.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 뭐 폼페이오 뭐 국무장관이 갔는데 뭐 기대에 못 미치다.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읽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트럼프 어쩌고 욕하는데 욕하지 마세요. 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일할 리 없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아니 미국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진짜. 그건 잘못된 망상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제대로 하십시오. 미국 대통령 선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 박살났죠? 제가 중국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무엇이냐? 자, 바티칸을 좀 더 조져야만 바티칸과 동방정교가 힘을 합쳐가지고 가상화폐를 하는 돈 세탁하는 작업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콜롬비아, 뭐 페루 죄다 지금 막 경제 붕괴되고 난리가 났댔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우경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사람이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우파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니까. 경제 쫄딱 망하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우파 정치인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우파 정치인이 되려면은 특히 남북한으로 갈린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입장에서는 반공정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구시대적 산물이 아니에요. 91년대에 냉전이 끝났어도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남한과 북한은 38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공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공정신에서 얘기하는 반공이 뭡니까?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즉 공산당과 친한 사람은 정치인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공산당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정은을 미워하면 반공주의자 아니냐? 맞죠? 근데 중국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무기 거래를 할 때 중국이 중개무역을 해줍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산당 정권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을 욕한다는 게 반공주의자 맞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예요.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왜? 뭐 자기는 사업적으로 돈만 벌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물론 기업 윤리상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요. 정치인은. 왜? 정치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머, 8,0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점점 늘어나네요. 네. 다음 주에 10,000명 또 돌파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중침이 얘기하고 친중 정치인 색출해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조원진 의원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에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반미 친중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왜 제 방송 안 보고 막 무조건 악플을 다십니까? 응? 반중 친미하는 의원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응? 진짜 친중인 사람도 그 중엔 있고, 아니면 중국이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사람,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이 우파 채널 방송 중에도 반중 친미를 이야기하는 채널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세보세요. 세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 부분인데, 이 빨간색을 칠한 포인트가 현재 미국하고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이런 거 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돈 세탁, 무기 거래, 마약 거래, 그 다음에 가상화폐, 돈 세탁, 아까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들이에요. 이 연결된 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오른쪽에 빨간 점을 쳐놨지만은 대한민국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 한국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한국이 미국의 중점 관리 대상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아, 그러니까 중동과 한국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